네, 저는 최강욱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번 주까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보도본부 이재석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원구성 협상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영에서는 이른바 개혁입법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하면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있으니까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여권의 개혁입법 연대냐 그리고 야권의 개헌 연대냐 이런 구도가 좀 짜여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당 입장도 들어보고요. 또 여당 입장도 잇따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 재추진해야 한다 이런 뜻을 밝힌 바 있고,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도 그보다 앞서서 8월 개헌안 합의하고 12월에 국민투표 가자 이렇게 제안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헌을 다시 꺼내든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개헌은 저는 촛불민심의 완성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당초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이 모든 당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희 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선거가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온 개헌 논의를 이제는 마무리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올해 안에 개헌을 마무리할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꺼낼 때는 정작 야권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주다가 이제 와서 개헌을 다시 선거 뒤에 이제 개헌을 꺼내는 것이 이제 뭐 선거 공학적으로 비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 이 3당은 야 3당 개헌연대를 만들어서 개헌을 계속 해올 것을 거대 양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헌은 국회에 200명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을 그대로 놓고 가부간에 투표를 하게 되면 부결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개헌안을 처리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는 2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가 이미 있었고 그러면은 원내대표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바른미래당은 당초부터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개헌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지방선거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헌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발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차후에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또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뭐 야당이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모든 정치적 역량을 여기에 건다는 게 과연 좋은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과연 호응을 해주겠느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모든 역량을 개헌에 집중해야 될 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소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은 개헌이고 민생은 민생입니다. 또 개헌은 이미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헌정 이후로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30년 만에 구성이 돼서 일해 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쟁점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만큼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일주일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 문제는 매듭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바른미래당 측과 어떤 소통이나 교감은 있는지요?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야 3당이 소위 개헌연대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개헌연대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야 3당이 이 개헌안을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까지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재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단일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개헌 좋다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미온적으로 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개헌을 만약에 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제로 계속 갈 것이냐, 내각제로 갈 것이냐, 뭐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등등.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부분도 요새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둘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양자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여러 문제들이 이미 드러났고 한 대통령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높은 지지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제도적 허점이 보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일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선거구제 개혁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전체 득표율의 약 50% 정도를 얻었지만 지방의회 의석의 약 90%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과대대표되는 선거제도를 좀 개선해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촛불 민심의 저는 명령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뭐 꼭 바른미래당을 두고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선거에서 야권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고려했을 때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안을 표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또 19대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특히 민주당도 19대 국회부터 제가 19대 국회에는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왔거든요. 그리고 20대 국회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청와대로 야당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선거구제만 개편된다고 한다면 권력구조도 탄력성 있게 검토해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선거구제 개편은 이 정치권에서 오래된 숙제이자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겁니다. 그 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많이 안 좋았고. 예. 어떻게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희망이 있는 것이 희망이라면 희망이고요. 또 저희가 합당된 이후에 약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4개월 만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저희의 통합 가치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부족했다. 그리고 통합 당시에 저희가 주장해온 개파 정치 없애겠다, 새로운 정치하겠다, 또 이념을 뛰어넘는 민생 실용정당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들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보지도 못하고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정체성과 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고 민생 중심 또 경제 정책 중심으로 저희 당이 변한다면 국민들께서 저는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 2곳 이제 배분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저희는 특별히 어떤 상임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탄력성 있게 협상 과정에서 응할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 당이 경제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 세 분 있잖아요.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이죠. 이분들이 사실 지금 당하고 결이 다르게 다른 행보를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출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에서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민평당의 일부 주장이고 세 분들의 간곡한 주장이기도 하죠. 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많지 않다는 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외부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정치 도의상 또 대한민국 정치 관행상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지금까지 국회에서 출당시켜준 일은 70년 헌정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례대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출당시켜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비례대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세 분들이 하루속히 다시 이 바른미래당에 합류해서 같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